매주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야기를 모아 맥락과 흐름을 읽어주는 기자 법정모독의 황영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질문들이 있죠. 한국 사회가 혈연지연 학연을 토대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다 보니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도 자주 하죠. 그래서 연고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다른 인연이 강력한 연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닌 인연, 줄여서 이른바 사연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인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여당에서 탄핵 심판이 공정하게 나올 수 있겠냐는 사연을 문제 삼았습니다. 문 대행이 수장인 헌재의 결정으로 조기 대선 여부가 결정되고 그 최대 수혜자가 바로 이 대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의힘의 우려가 담긴 전략적인 문제 제기겠죠.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연수원 17기로 반박했습니다. 심리의 주심을 맡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또 동기거든요. 정영식 재판관은 대통령과는 서울대법대라는 학연, 원내대표와는 사연, 처형인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과는 혈연으로 묶인 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가 갖는 의미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에선 사건을 맡은 판사와 변호사가 이촌인의 친족이거나 개인적 연고관계가 있으면 사건 재발 등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권고 기준은 이촌인의 친족이지만 실제 소송에선 고등학교, 대학교 동문이나 사법연수원 동기까지도 연고관계로 보고 재배당 신청을 합니다. 그만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죠. 물론 연수원의 한 기수가 많을 땐 1000명을 넘을 때도 있어 사건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니고선 피해가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학교 동문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사실상 수입해서 조사하고 심리할 수밖에 없다는 반박도 일리가 있는 셈입니다. 학교 선배다, 친구다,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수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도 하고 판결도 하고 헌법재판도 해야 되지 않느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학, 고시, 법조 선후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선동 원내대표도 그런 현실을 알았을 텐데 절친 얘기는 왜 꺼냈을까요? 일단 문영배 소장 대행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알고 있다 보니 이를 토대로 헌재 판단의 중립성을 흔들기 위해서였겠죠. 우리나라 사법연수원은 학교와 비슷합니다. 단체로 입소는 하지만 반이 갈리고 또 그 안에선 조로 나뉩니다. 2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마지막 한 학기 실무 수습을 하는 15생활 전까지는 과제도 시험도 체육활동도 같이 하고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합니다. 반이 바뀌지 않는 2년 내내 함께한 동창생 같은 거죠. 그러니 같은 반, 같은 조 출신 동기라면 상당히 각별한 사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반이었나요? 같은 반이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수는 297명으로 굉장히 소수였고 이들이 같은 모임을 한 것은 맞습니다. 기모임이라고 불리던 언더서클 같은 거였는데 나중에는 노동법학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재명 대표와 형동생하는 친명계좌장 정성호 의원은 물론 최원식, 문병호 전 의원, 문무일 전 검찰총장까지 같은 모임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도 논란이었던데 어떤 곳이었나요? 문 대행이 우리법 연구회장 출신이었고요.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이른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엔 이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일부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요직을 꿰차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약 연수원에서 같은 반이었다면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이로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또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추미애 의원이 연수원 14기 같은 반이었습니다. 추위야말로는 홍 시장이 다정다감하지도 않고 마초적이라 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애나 보라는 말도 했다고 하고요. 홍 시장도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넨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짜 안 친했는지 2017년에 나란히 여야 대표가 돼 상견례를 했을 때도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 협치를 굳게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에서 팔짱 한번 끼실까요?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젊은 시절부터 지켜봤으니까 모르던 사람보다야 친근한 마음이 있겠죠. 고운 정은 몰라도 미운 정은 남아있을 수 있고요. 법조계에선 사법시험 기수보다 연수원 기수가 더 중요한 건가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반드시 바로 연수원에 가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가령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하면 학위를 마치기 위해 1년을 미뤘다가 입수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정이 생기면 합격하고도 입소를 미룰 수 있다 보니 같은 해에 시험에 합격했어도 연이 닿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됐지만 연수원의 마지막 수료생은 2023년에 나왔거든요. 합격하고 7년 뒤에야 연수원에 들어간 케이스인데 같이 시험을 본 동기들은 벌써 법관으로 자리 잡았을 테니 차이가 꽤 크죠. 그러다 보니 법조계에선 연수원 기수가 일종의 관등 성명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나면 기수가 어떻게 되냐 먼저 묻기도 하고요. 그래야 동기나 친한 선후배를 알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평판조회도 가능하니까요. 연수원 동기면 실제로 재판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 연수원생이 300명 시절일지 1000명 시절일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겠죠. 또 기수가 다른 경우보단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실제 검찰 수사든 법원 판결이든 영향력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 특히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때 해당 사건의 검사와 판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수원 동기라고 하면 그만큼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수임료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법조계 병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관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관예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이 판사나 검사로 일했던 분들이 개업을 하고 나면 선후배들이 아무래도 챙겨주는 이런 정관예우 원인 중 하나가 연고주의니까요. 아예 재판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진 못할 것 같습니다. 사법연수원 동기랑 학교 동문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더 끈끈할까요? 글쎄요, 이걸 일괄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대학 동문이냐 연수원 동기냐를 따지기보다는 친소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죠. 여당이 연수원 동기를 문제 삼으니까 민주당에선 서울대 법대 동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판관 8명 중 7명이 윤 대통령과 동문이거든요. 그런데 한 조사를 보니 사법시험을 본 현직 판검사 중에 서울대 출신이 46%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서울대 출신 합격자 비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게 2009년이니까 그 전까지 법조인 2명 중 1명은 서울대 출신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대 동문만으로는 엄청나게 특별한 끈끈함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학과 동문이란 걸 알면 조금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 같은 지역 출신만 봐도 반가운데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출신이라면 접점도 많아지게 되죠. 더욱이 법조계는 폐쇄성이 있는 특수 집단이다 보니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중 윤 대통령은 첫 서울대 법대 출신, 첫 검사 출신 등 처음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인사나 정치권엔 서울대 출신이나 법조계 출신이 늘 많은 편이었는데 대통령의 이력도 그렇다 보니 예전보다 더 동기, 동문의 인연이 강조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업무에 나선 여당 의원들 다수가 서울대 동문이거나 법대 출신, 특히 검사 출신입니다. 대통령의 접견 정치의 선두에 선 사람들도 공교롭게 그들이고요. 하지만 법대 동문이라고 법조계 친분이라고 다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영배 재판관의 절친론을 제기한 권성동 논의대표도 사실 이재명 대표와 동문이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그런 권 원내대표는 여당 책임자로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죠. 겉으론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통화도 하고 꽤 가까운 사이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정치 실종 상황엔 여야 책임자들이 중앙대 동문이란 핑계로 자주 만나고 통화도 하고 대화로 해법의 실마리를 찾는다면 그게 연고주의의 순기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동문이란 이유만으로 대통령을 넘어하는 걸까요? 사람인데 사적 인연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겠죠. 여당 의원 중 처음 접견을 간 권성동 원내대표도 개인 자격이라고 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우리 당의 대통령 면회라고는 했지만 공식적인지 여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접견 이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언하지도 않았고요.
반면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과 나눈 말이라며 접견 후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면서 옥중 정치를 돕는 모습이었죠. 대통령의 탄핵 공작이란 주장에 힘을 싣고 나치나 좌파 카르텔이란 말로 진영 대결을 더 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대통령과 서울대 동문회 인연을 넘어 자신의 정치 셈법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원래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친했나요? 나경원 의원이 당 투톱과 접견을 간 것도 윤 대통령 측 요청이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3학년 차이 서울대법대 선후배인데 같이 사법시험 준비를 했어요. 경원아 오빠 할 정도로 친했던 모양입니다. 여당에는 나 의원과 같은 82학번인 원희룡 전 장관, 박수영 의원 등이 있는데 사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의원뿐이란 얘기도 있더라고요. 나 의원의 남편도 동기인데 윤 대통령은 부부 둘 다 내가 어버키였다고 말할 정도로 아꼈다고 합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중진이니까 발언의 무게도 있고 나 의원이 스피커 역할을 해준다면 윤 대통령 측에서도 좋은 일이겠죠. 또 나 의원은 당직을 맡고 있는 건 아니라 부담은 적고 효과는 큰 메신저니까 접견에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윤 대통령과 나 의원 불화가 있었던 거 아니었나요? 2년 전 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설을 계기로 불화가 드러난 적이 있었죠. 나 의원이 당시 대통령의 위원장으로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권에 관심을 보이자 당대표의 김기현 의원을 염두에 뒀던 윤 대통령 측과 마찰이 생겼습니다. 결국 나 의원은 부위원장에서 사퇴를 하고 신윤계는 연판장까지 돌린 끝에 불출마로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오빠 동생 할 만큼 좋았던 사이에 진짜 금이 생긴 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였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이 사퇴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윤 대통령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굉장히 서운했었다고 해요. 부부모임까지 하던 사이였지만 갈등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친한 동문이었다고 서로 봐주고 이런 건 별로 없었겠네요? 그런 썰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6년 전에 시민단체에서 나 의원의 딸 아들 입시비리 의혹을 여러 차례 고발한 적이 있죠. 검찰이 1년 정도 지나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봐주기였다는 공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래 검사 선후배 사이가 더 끈끈하기론 유명하지 않나요?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그나마 수평적 조직인 법원보다는 검찰이 수직적 조직이다 보니 상명하복 문화도 있고 반대로 보면 그만큼 좀 더 끈끈함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윤 대통령과 권선동 원내대표와도 검사 선후배 사이죠? 권 원내대표는 연수원 17기로 윤 대통령보다 6기수나 선배지만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어린 시절 윤 대통령이 방학 되면 강릉 외가에 갔는데 외할머니가 옆집 할머니 손주가 공부를 잘한다며 소개시켜준 게 권성동 의원이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고민할 때 권 의원과 강릉에서 만났는데 그때 찍힌 사진이 공개되면서 정치인 윤석열의 시발점이 됐죠. 두 사람이 10대 시절부터 쭉 연락을 하고 지냈던 건 아니고 검사 15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수원지검에 갔다 검사가 된 권 의원과 우연히 재회했다고 해요. 기수가 꽤 차이가 나다 보니 사회생활할 땐 15와 검사, 평검사와 부장검사였거든요. 그래서 서로 야야하지 않고 존칭을 쓰는 관계라고 하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서울법대 검사 선후배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권 원내대표보다 대통령과 삼국기를 더 안 하는 쪽이 권 위원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윤 대통령을 듬직한 후배로 눈여겨봤고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토론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검사 생활도 했고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신경전을 벌일 때도 입당을 성사시킨 장본인이 권 위원장이라고 하죠. 대표 없는 입당식 때도 권 위원장이 함께했고요. 인수위부터 지금까지 쭉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는 인맥입니다. 얘기를 쭉 듣고 보니 정치권이랑 법조계랑 엮인 인연이 정말 많긴 하네요. 22대 총선 당선자 중 61명이 법조인입니다. 역대 최다죠. 그중 변호사 출신이 36명, 검사 출신은 17명, 판사 출신도 7명이나 됩니다. 몇 다리만 건너면 현직 판검사와 모두 아는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하는 일이 법정으로 가고 법으로 정리될 일은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는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본 말이 있죠.
법대로 해. 크든 작든 싸움 끝에 나오는 이 말엔 암묵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법이 내려준 판단은 따르겠다는 거죠. 물론 그 법이 늘 옳고 정의로운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서 법대로 정해진 것이기에 국민은 따릅니다. 반면 법을 업으로 삼았던 정치인은 반대입니다. 평생 법을 공부한 덕분에 빈틈을 알고 법 기술을 쓰죠. 거기에 배운 정치가 더해져 법치주의에 색칠을 하고 판단을 흔듭니다. 이 혼란의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법대로 하면 되죠. 재판관은 법으로만 판단하고 피청구인은 법으로만 다투고 피고인은 법으로만 호소하면 됩니다. 법은 동기도 동문도 성향도 없으니까요. 오늘의 법정 모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모독 이야기 듣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